짠. 하나, 둘, 셋, 넷. 네, 한번 들어가 봐줄래요? 하나, 둘, 셋, 넷. 진욱이 안녕. 재백이도 안녕. 그 다음에 맨수도 안녕. 민채도 안녕. 자두요? 자두라뇨? 자두라뇨? 아니요. 안녕 자두요. 네. 아니 그건 알죠. 네. 그거는 가은이도 되게 좋아하고 그거하고 민채하고 무슨 관계야? 아니 저는 그냥 계속 안녕이라고 하길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보자. 자, 그래서 방금 연력학 내부 에너지 얘기했고요. 그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따다다다. 두 번째 2.2 역시나 에너지 보존. 자, 첫 번째 1 거시적 표현. 자, 에너지 보존에 대한 거시적 표현. 빠르바르바르바 로 정의합니다. 정의합니다. 자, 정의했다는 건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 안 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데 대신 이제 정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의를 해버리면 좀 편리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어떤 편리성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 저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것의 의미가 뭐냐? 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 함수의 대상은 누구? 시스템. 알겠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의 연령 변화에 시스템의 일 변화를 더하면 그게 바로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상태 함수에는 뭐를 붙이고? 델타를 붙이지만 경로 함수에는 뭐를 붙이지 않고? 델타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건 뭐냐? 짜자자잔. 요거의 시서템. 그리고 시스템을 뺀 나머지 공간을 뭐라고요? 서라운딩. 그래서 억수로 닭살 돋는 말이 있잖아요. 억수로 닭살 돋는 말. 원을 한번 그려봐. 그걸 뺀 나머지 전체만큼 사랑해. 뭐 이런 그런 말 있잖아요. 원이 반지름이 그만한 그래요. 네.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민채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잠깐. 그래서 시스템을 뺀 나머지 뭐라고 나머지가 서라운딩. 알겠죠? 자, 그럼 이따 예를 들어 시스템 관점에서 서라운딩으로부터도 열이 들어오고 그걸 이제 Q라고 합시다. 서라운딩으로부터 일이 또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재밌는 건 이 열과 일은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뭘까요? 내부 에너지란 표현이 아니라면 열하고 일을 더하면 이게 뭘까요? 열과 일을 더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걸까요? 열과 일의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열과 일을 더하면 그게 바로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왜죠? 에너지의 정의가 뭐죠? 에너지의 정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에너지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구성하는 항성분이 일이란 얘기예요. 근데 열의 정의가 뭐죠? 열의 정의. 일을 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뺀 나머지 모든 것.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과 열을 더하면 이 둘은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없어요. 바로 모든 종류의 에너지라는 거죠. 즉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에 1교환이 됐다, 열교환이 됐다는 얘기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교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것이 바로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짐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미시적 표현으로 써볼게요. 자, 미시적 표현은 어떻게 된다? DE는 DQ 플러스 DW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거시적 표현은 인간의 오감으로 검출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거시적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실제로 변화하는 걸 눈으로 보거나 뭐 냄새를 맡거나 뭐 이렇게 피부로 느끼거나 하는 걸 거시적이라고 한다면 미시적은 뭐겠어요? 다른 말로 미시적은 인간의 오감으로 검출되지 않는 걸 미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학을 끌어들이면 미분이나 적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미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미시 변화에서는 경로 함수와 상태 함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가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미시 함수와 경로 함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미시적 구간 변화에 대해서는 다 DDD라고 써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짜잔 이런 거시 변화에서는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리와 이렇게 표현한 변위 같아요, 달라요? 거시 변화에서는 변위하고 거리가 같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얘를 어떻게? 짜잔. 미시 변화로 구간을 좁히면 어떻게 되죠? 거리가 됐건 변이가 됐건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수야 왜요? 맨수 왜? 맨수 저기 재백이랑 친하구나. 이놈의 자식이 뭐라고요? 제 지우개를 주고 갔어. 진짜로? 왜요? 아닌데. 아니라고요? 아니라. 모함이라고?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9페이지 비어루 해보겠습니다. 비어루 뭐 한다고요? 비어루. 이제 비어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잉 여기 줄게요. 지금 다잉 A 챕터 제목이 3인가? 3, 비열. 비열. specific heat and enthalpy. 이거를 배우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사용하는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일은 heat capacit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정의로다가는 열 용량 이렇게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저렇게 번역을 하고요. 사용할 때는 이게 이제 capacity의 C를 따서 이렇게 C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표기 방법이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표기가 돼요. 이제 대문자라는 뜻으로 여기 이제 장식을 하나 넣어둔 건데 이게 대문자 표기라는 뜻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저 열 용량 저것의 정의가 뭐냐? 바로 dq over dt 이게 정의입니다. 끝! 알겠죠? 끝! 그래서 열량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거예요. 알겠죠? 열량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온도가 변할 때 열량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heat capacity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요놈의 기본적인 단위는 뭐로 나눈 거예요? 에너지를 온도로 나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줄 퍼 켈빈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줄 퍼 도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그 예전에 뭐 여러 번 얘기하긴 했지만 하나 기억하실 거. 1도씨와 1켈빈은 같아요, 달라요? 1도씨하고 1켈빈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근데 1도씨의 변화와 1켈빈의 변화는 서로 어떻죠? 서로 같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위 체계가 줄퍼 켈빈이라는 단위 체계가 있고 줄퍼 도시라는 단위 체계가 있으면 예를 들어 잘 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도씨와 1켈빈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알겠죠? 다른 거지만 이런 식으로 열 용량 혹은 이제 곧 하게 될 비열 표현에서 예를 들어 1줄 퍼 도시라는 말과 1줄 퍼 켈빈이라는 말은 서로 관계가 어떨까요? exactly same, 알겠죠?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그냥 1도씨와 1켈빈은 다른 거지만 1도씨의 변화와 1켈빈의 변화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비열과 열용량에서 이렇게 줄퍼 도시와 줄퍼 켈빈은 언제든 교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막 도시인데 켈빈으로 바꾸면 이거 270점 더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럼 거 완전 다 계산 다 나가리 하겠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1줄퍼 도시와 줄퍼 켈빈은 정확하게 같은 거다.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기 줄게요. 준다잉. 자, 그 다음 할 거 이 specific heat 이건 이제 우리말로 비요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쓸 때 알파벳 소문자 C로 표현을 합니다. 소문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일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소문자 C로 쓰고요. 여기에 있는 열 용량을 M으로 나누거나 혹은 저 연용량을 N으로 나누는 것. 이걸 비율로 정의합니다. 그럼 저기서 M은 뭐고 N은 뭐겠어요? M은 뭐예요? 질량.
N은 뭐예요? 몰수. 그래서 앞서 표현한 열 용량을 질량이나 몰수로 나눈 걸 열 용량이 비열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열을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바로바로 보다 열 용량의 정의가 뭐예요? dq dt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dq는 dt. 그런데 이때 여기 있는 열 용량을 비열을 통해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NC dt 혹은 MC dt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문제에서 언급한 양적인 개념이 몰수로 나와 있으면 몰수로 열량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뭐냐면은 질량으로 양의 관계가 나와 있으면 질량으로 MC dt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열량 표현을 할 때는 NC dt, MC dt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만약 온도 변화에도 비열이 일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분된 걸 양쪽을 적분하면 원래 함수로 돌아오겠죠. 그럼 미분을 해서 원래 함수로 돌아오게 하면 Q는 어떻게? NC 델타 T 그다음에 MC 델타 T 이런 꼴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마다 문제가 양적 관계를 몰수로 표현하느냐 질량으로 표현하느냐로부터 이 요식을 써도 되고 요소식을 써도 되고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그 다음 3.2 자, 계십니다. A 자, 일정 부피 조건에서 열 전달.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범 캘로리미터입니다. 범 캘로리미터. 자, 캘로리미터는 그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캘로리미터는 뭐? 이제 우리말로는 열량계. 되고요. 범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 폭탄이지. 부대폭탄이 폭탄. 폭탄이야, 폭탄. 그럼 믿으면 열량계인데 웬 폭탄이냐?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샘플이 있다고 칩시다. 위에다가 쓸까? 근데 뭐 편의상 뭐 샘플은 정말 다양할 수 있는데요. 편의상 탄소, 수소로 구성된 파우더 타입의 샘플이 있다고 칩시다. 자, 파우더라는 말은 이미 이 자체가 기체란 얘기예요, 액체란 얘기예요? 네, 파우더라는 말 자체가 고체란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고체란 얘기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잘게 쪼개 놓은 걸 이제 가루처럼 만들어 놓은 게 파우더니까 얘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이름하야 이 녀석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얘 이름? 자,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펠리타이저라고 합니다. 펠리타이저. 여기 이제 펠릿이라는 말이 있는데 펠릿의 뜻이 뭐예요? 조그만 조각. 그걸 펠릿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재질은 강철 재질입니다. 이 말은 몰랑몰랑한 얘란 얘기입니까? 엄청 단단한 얘란 얘기입니까? 엄청 단단한 얘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크기는 주먹만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요만한 주먹만 합니다. 보통 이런. 여기에 자, 얘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샘플의 일부를 여기다 살짝 넣습니다. 자, 이게 파우더라고 했죠. 파우더니까 이렇게 뭐냐면 숟갈로 떠가지고 이게 조금 넣어라 이런 얘기겠죠. 넣어라 이런 얘기.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짜잔. 이거는 뭐냐면 니크롬선입니다. 왜 물리 실험할 때도 니크롬선 나오죠? 이게 왜 전기 저항이 큰 금속 물질이죠. 그래서 니크롬선 같은 데다가 전기 통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 저항이 커가지고 니크롬선에 뭐가 막 나요. 이렇게 막. 니크롬선에 전기 통하게 하면 어떻게? 니크롬선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하잖아요. 뜨끈 열나잖아요. 그런 심하게 하면 빛이 날 수도 있고 딱 하면은 이제 스위치 온 하면 만져보면 뜨끈뜨끈해져요. 금방 뜨거워져요. 알겠죠? 그거. 이거 이제 이거를 살짝 휘어가지고 저 안에 살짝 집어넣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요 홈 있죠? 요 홈이랑 크기가 똑같은 재질의 강철 조각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놈을 위에서 고압으로 누르는 거예요. 프레셔를 콱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얘를 딱 집어넣어서 콱 누르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뭐를 만드는 거라고요? 조그만 조각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원래는 부슬부슬 가루였는데 가루를 넣고 콱 누른 거니까 얘네들이 딱 찌그러져 가지고 알약처럼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이렇게 병원에서 뭐 이렇게 살짝 아파가지고 가면 이게 처방해 주면 알약 주잖아요. 알약. 이 펠릿이라는 게 그 알약 모양을 펠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약처럼 만들어지고 대신 여기에 뭐를 끼워 놓고 눌렀어요. 니크롬선을 끼워 놓고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니크롬선이 이 안으로 이렇게 더듬이처럼 나와 있겠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샘플 펠릿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두께가 1cm 정도 되는 또 다른 강철 그릇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강철로 두께가 1cm면 여러분 얇은 거예요, 두꺼운 거예요? 그 패딩이 1cm가 아니고요. 강철로 1cm면요.
엄청난 녀석이야, 알겠죠? 그러면 두께 1cm짜리 강철로 크기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그러면 손으로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가볍겠어요? 묵직하겠어요? 묵직해야겠어요. 묵직한 거기에 당연히 여기 이제 뭐가 달려 있냐면 그와 같은 재질의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 뚜껑을 딱 닫으면 이게 꿈쩍도 안 해요. 딱 닫으면 이게 그냥 닫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나사처럼 돌려서 닫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닫으면 완전히 튼튼해. 부피 변화 절대 없어요. 알겠어요? 어느 정도의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핵폭탄이 터져도 끄떡하겠다 할 정도로 단단하게 생겼어요. 알겠죠? 네, 물론 뭐 핵폭탄 터지면 다 녹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단단하게 보여요. 알겠죠? 엄청나게 튼튼한 녀석이야. 여기에 샥 해가지고 짜잔 펠릿을 놓고 니크롬선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만드는 이 조그만 전선 구멍이 있어요. 아시겠죠? 알죠? 여기다가는 외부 전원을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짜잔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구멍이 하나 나 있어서 이쪽으로 콕이 달려 있고요. 이쪽으로 고압 대략 한 1에서 3기압 정도예요. 고압 O2 가스를 불어넣어요. 그럼 여러분 뭐 1기압, 3기압 뭐 고압이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대기를 2기압이라고 하면 산소만의 부분압은 어느 정도죠? 전체 1기압 우리가 보통 대기를 1기압이라고 하잖아요. 산소만의 부분압은 얼마라고 해요? 보통 0.2기압이라고 하잖아요. 즉 보통의 대기에서 우리는 산소가 0.2기압인데 그 산소의 부분압이 1에서 3기압 정도 되는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굉장히 고압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한 다음에 저놈을 해서 스위치를 딱 연결을 하고 여기 이제 O2 가스가 이 안에 대략 이제 고압으로 들어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놈을 다시 단열재 보통 누구냐면 스티로폴이요 로 돼 있는 단열재 그릇에 또 넣어요. 그리고 여기 바깥을 뭐로 채운다? 이 바깥을 물로 채워요. 알겠죠? 물로 채우고 여기에 뭘 꽂아요? 온도계를 꽂아요. 알겠죠? 이게 바로 봄 캘로리미터 실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자, 이거 다 적었죠? 자, 적으시고요. 네, 그리시고요. 한번 그려봐요. 잘 들리겠지?
맨수. 이거 물리 토크. 야 우리 맨수 야 물리 공부 야 씨, 좋아 무슨 이 전화기 떨어지겠다. 여기 전화기 떨어지네. 야 이 물리 야 대단하다. 맞아 그래. 야 우리 맨수 야 물리 공부 대단해요. 야 씨, 물리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맨수? 맞아요. 진짜로요? 야 멋지다 멋져. 예. 아니 뭐 화학보다 물리가 훨씬 어렵죠. 아, 좋아요 멋져요 좋아. 물리 나도 정말 좋아하는 과목인데. 근데 요즘 서울대에서 물리를 안 봐가지고 그 서울대 들어갈 때 물리 하나도 안 필요하죠? 서울대에서 물리 시험 보는 과가 딱 2개밖에 없죠. 물리학과하고 물리교육과. 이게 좀 제대로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공학부를 가도요. 요즘 학생들 중에 왜 생물원, 지구과학 원 선택해서 전기공학부 가는 애들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진짜 참. 물리를 무시하는 나라는 학문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물리가 무시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예. 그건 이제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한물리학회가 힘이 없어요. 2번째는 대한민국의 천민 자본주의가 너무 넓게 확산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자본주의가 너무 천박하게 퍼져 있다 보니 물리학 같은 학문에 이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이 돼야 진짜 모든 학문이 발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리학을 이렇게 너무 똥처럼 취급하니까 선생님 말도 안 돼. 서울대에 들어가는데 물리 시험을 안 쳐도 서울대에 들어가. 이거 뭐 말이냐고 그게. 좀 그렇다. 뭐라고요? 물리랑 돈. 그 돈을 번다 안 번다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리를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약간의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깊은 발전을 못 하게 되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사실은 나도 화학 전공이긴 하지만 물리가 안 되면 화학도 없어요. 진짜로 물리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선생님은 물리고 화학 속한다 생각하는데 화학이 물리 속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속한다 안 속한다의 느낌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 보니까요 둘의 경계가 모호해지더라고요. 공부를 할수록 이게 내가 지금 물리학적 생각을 하는 거야 화학적 생각을 하는 거야 되게 모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디에 포함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그냥 마치 구름 같은 거죠. 구름. 네,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디까지가 구름이다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구름의 경계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화학과 물리학이 있는 건 맞는데 그걸 어디까지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모두 다 생각하면 좋은 건 맞아요. 자, 다 그렇죠? 그럼 지운다잉 앞에 지운다잉 지운다. A 1 스위치를 ON 하면 열량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연소 반응이 일어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샘플이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돼 있는 고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분자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탄소가 몇 개인지 수소가 몇 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이제 누구랑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산소랑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연소를 시키면 뭐하고 뭐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져요? 바로 CO2하고 H2가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화학 반응식을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연쇼. 영어로? 좋아요.
커버스천. 재윤이 좋아요. 그래서 연소를 컨버스천이라고 하기 때문에 줄임말 쓸 때 콤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럼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빛 말고 연소다. 알겠죠? 콤. 자, 이렇게. 자,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지금 산소가 그냥 산소가 아니고요. 고압 산소 조건이죠. 거기서 연소 반응은 무엇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고압 산소라는 거 아시겠죠? 자, 대기 중에서 O2의 부분합은 얼마예요? 우리 보통 대기 중에서 O2의 부분합은 0.2기압이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산소만 2, 3기압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평소보다 훨씬 산소가 고압이 됐죠? 그러면 그 연소 반응이 뭐로 연결될까요? 고압 산소 조건이면? 정답. 바로 폭발 반응으로 연결이 되겠죠. 안에서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방금 강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폭발 영어로 explosion, 철자 맞죠? explosion 이렇게. 자, 왜냐하면 폭발 반응은 반응 속도가 빠른 거예요, 반응 속도가 느린 거예요. 폭발이라고 하는 건 very fast. 그럼 반응 속도를 빨리 해주는 건 어떤 조건에서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반응물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반응 속도는 항상은 아니고 보통 더 빨라집니다. 이걸 나중에 반응 속도론 키네틱스라고 하는 것에서 rate law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언제 배우게 되냐면 이제 rate law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서 배운다? 키네틱스라고 하는 챕터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게 될 건데 뭐 지금은 그냥 산소 농도가 진해졌으니까 그만큼 단위 시간당 반응을 많이 해서 연소가 빨리 되는 거니까 그게 터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로 온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확 불타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진짜 뽕 하고 터져요. 근데 이제 이 펠릿이 당연히 실험의 안정성을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펠릿이 크게 만들겠어요? 한 요만하겠어요? 조그만 거 아니야. 그럼 폭발이 돼도 대규모 폭발이겠어요? 아주 소규모 폭발이겠어요? 소규모 폭발이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 실험하면 온 하면 이 안에서 소리가 뽁 정도 나요. 뽁 그냥. 그래서 귀를 이렇게 또 물이라고 하는 게 또 사실은 물 자체가 단열재이기도 하고 물 자체가 그 소음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 속에서 뭐 벌어지면 소리 좀 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귀를 딱 대고 뽁 하면 딱 누르면 안에서 저 안에서 뭐가 뽁 이렇게 소리가 나요. 진짜로 크지도 않고 안에서 뽁 이렇게 돼. 그럼 이 안에 있는 여기 탄소수가 모두 다 이산화탄소, 모두 다 H2O로 싹 다 바뀌는 거죠. 순간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고압산소 조건에서 벌어져서 연소 반응이 폭발 반응으로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3.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자, 온도 변화는 어디서 측정하겠어요? 알겠죠? 이거요. 측정하여 열량 변화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열량계를 범캘로리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범캘로리미터에 대한 실험 과정을 봤을 때 드는 느낌은 뭐예요? 그렇지. 이 범캘로리미터의 전체 실험 과정을 보면 딱 드는 느낌이 바로 뭐다? 범캘로리미터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매우 뭐하다?
매우 귀찮다. 매우 귀찮다. 그러면 이 말은 화학자건 물리학자건 범 캘로리미터. 자, 그리고 잘 봐. 일정 부피 조건이라는 말 이해하겠어요? 이게 왜 일정 부피 조건이겠어요? 이게 왜 일정 부피 조건이야? 이 그릇 자체가 아까 얘기했죠. 몰랑몰랑한 그릇이에요? 단단한 그릇이에요? 단단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건 이 안에 부피는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험을 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귀찮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됐건 화학자들이 됐건 범 캘로리미터를 쓰는 실험을 자주 하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범 캘로리미터를 학교 다닐 때 딱 한 번 써봤어요. 어찌나 귀찮던지 딱 한 번 해본 이게 지금까지 기억이 남다고요. 언제 해봤냐면 대학교 3학년 때 물리화학 실험 시간에 딱 한 번 해봤어요. 즉 학교 다닐 때 교육용으로 한 번 하고요. 실제 프로들은 이거 안 해요. 알겠어요? 너무 귀찮기 때문에. 알겠죠? 이걸 알아요. 굉장히 귀찮다. 뭐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일정 부피일 조건에서 굉장히 귀찮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줄게요. 준다. 매우 귀찮지만 여하튼 이렇게 실험한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좀 처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 머신웨이. 자,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바로 이겁니다. 짜잔. 자, 이 표현이 뭐죠?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근데 연력학 제1법칙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 표현은 어떤 조건에서? 미시적 조건에서. 이때 여기에 있는 dw, 노란색으로 쓸까? dw 이만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PEX D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조건을 걸어요. 뭐라고? 정적 과정이라고. 정적이 무슨 말이에요? 설마 조용하다는 아닐 거고? 무슨 말이에요? 정적이 무슨 말이에요? 부피 변화가 일정하다는 거죠. 아니,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죠.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dv가 얼마겠어요? 0. 그러면 여기다가 정적 과정을 걸어주면 이게 바로 dq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바로 dE는 dq인데 이때 여기다가 짜잔 V라는 아래 첨자를 저렇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V라는 아래 첨자를 저렇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V를 넣어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 바로 정적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은 뭐랑 똑같다? 내부 에너지랑 똑같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말 한마디 쓰면 정적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은 뭐랑 똑같다?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 그걸 보여주는 수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자, 기준다. 세 번째, 그 유명한 정적 비열.
자, 이 표현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 짜잔. 이렇게 쓰면 의미가 뭐죠? 이게 뭐죠? 열, 용, 량. 을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몰수요. 그래서 뭐 질량 기준으로 쓸 수도 있고 몰수 기준으로 쓸 수도 있는데 몰수 기준으로 표현하면 연용량을 N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얘가 앞서 어떻게 DQ over DT였잖아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때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BP. 이걸 뭐라고? 정적 비열 CB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등호 표시는 정이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열량 변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정한 조건도 있으면 일정하지 않은 조건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한 조건에서 보시다시피 그 뭐냐면은 조건이 있으면 일정하지 않은 조건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요만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 여기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또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일정하지 않은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정하다, 안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그 물리량이 어떤 변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변수? 바로 내부 에너지의 변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요거란 얘기예요. 자, F는 뭐예요? 뭐 당장은 알 수 없는 어떤 함수꼴이란 얘기예요. 그게 뭐 어떤 복잡한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 함수가 알고 봤더니 온도가 변해도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만 부피가 변해도 내부 에너지가 변하더라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펌미분 표시로 표현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부 에너지가 온도, 부피 모두의 함수이기 때문에 두 변수 중 하나가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가 변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율 그걸 정적 비열로 정의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표현을 기억해도 되고 뭐 요 표현을 기억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수리적 관계를 요걸 꼭 외웁시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요건 거예요. 요걸 꼭 외워야 돼. 알겠죠? 요거 외워야 돼. 오케이, 됐다. 좋아. 지금 몇 시죠? 57분이요? 아, 57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지금 창원에 가야 돼갖고, 지금 더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뭐 창원에 갈 텐데, 화요일 날 좀 더 하도록 합시다. 화요일 날 조금 더 앞으로 붙여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붙여서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그거 화요일 날 내가 또 숙제를 만들어 줄게, 알겠죠? 화요일 날 숙제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받아가서 뭐 그날 좀 연습을 해도 되고 학교 가져가서 연습을 해도 되고, 알겠죠? 기말고사 범위는 다 정해졌어요? 몇 장까지 다 정해졌어요? 몇 장까지 한대요? 7, 8 어디 한대요? 7, 8. 네, 알겠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알겠죠? 그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 좀 알려주세요, 알겠죠? 내가 그 또 작업을 해가지고 뭐 문제를 드리거나 하지.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왜 안 해? 해야지. 안녕. 이게 해야지. 안녕. 아, 좋아. 됐다. 수고해.